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지금 네. 그대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 지금 전기차가 있고 가솔린이 있고 뭐 하이브리드가 있잖아. 예.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지금 자꾸 이렇게 바뀌는 추세고 네. 지금 근데 이제 과연 최종 승자는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아니면 가솔린이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전기차 사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저가 공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고 지금 판매 비아디 같은 경우는 네. BYD. 지금 세계 최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잖아. 테슬라보다도. 네. 근데 그대가 볼 때 앞으로 보면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대세라면은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중국 전기차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테슬라를 앞지르고 지금 생산 대수만 봐가지고 벌써 비아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미국에서 뭐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뭐 100% 때리네 어쩌나 유럽에서도 뭐 60%를 때리네 어쩐다고 해도 결국은 앞으로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는 전기차의 어떤 표준이나 이 대세가 참 과연 중국산으로 이게 중국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 오히려 테슬라가 물론 뭐 인공지능이나 뭐 AI나 이런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는 뭐 걔들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뭐 차가 뭐 글쎄 나는 그 생각하거든. 그냥 뭐 교통수단이잖아 사실 물론 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스마트폰하고 옛날 우리 일반 옛날 폰하고 비교해보면 좀 당연히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쓰겠지만은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그건 좀 비유가 좀 안 맞긴 하다. 근데 어쨌든 나는 이것보다 그런 격차보다도 자동차는 뭐 이건 내 생각이니까 순전히 내 생각이야. 네. 그냥 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 통행 수단일 뿐이고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 컴퓨터 장치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가격이 엄청 중국산이 싸잖아. 응? 엄청 싸잖아. 더 싸게 나올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자동차 세단 이런 분야 특히 이런 세단 분야에서 대세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좀 나름대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전기차로 간다면 테슬라냐 중국산이냐 아니면 유럽도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전기차 이제 물론 조금 후발주자긴 하지만 아니면은 이제 또 일본은 내가 볼 때 이제 하이브리드의 주력을 하고 전기차는 좀 후발로 알고 있고 유럽도 지금 그러는 걸 알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꽤 선진국이잖아. 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대세는 하이브리드로 갈 건지 전기차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요즘에 또 전기차도 좀 자꾸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앞으로 대세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말씀하신 그리고 것처럼 지금 특히 독일 3사 같은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전기차 시장에는 조금 지금 후발 주자잖아. 네. 걔들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특단의 지금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도태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잖아 지금이. 만약에 전기차가 대세라면. 그래서 그대가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뭐 어떨 것 같아? 3년 전만 해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테슬라가 히트를 치면서 모든 자동차 생산 라인을 60% 이상 5년 뒤에는 전기차 라인으로 가동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3년 전에? 5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한 거는 3년 전부터 이제 볼보도 새로운 라인을 계속 꾸리고 전기차 했는데 라인으로 하고.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전기차 라인을 다 취소를 했고요. 어디서? 유럽에서? 네, 포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을. 이유가 뭐야? 안전성이 1번이죠. 아, 안전성이 문제다. 차체가 안전하다 그래도 외부 충격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차 자체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충돌하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 화재 그런 위험 그리고 이제 차에 갇힌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딱 전원이 딱 꺼지면서 차에 갇혀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 이제. 이게 배터리가 액체로 만들지 않습니까? 고체로 고체화하지 않으면 열을 받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셀 자체가 셀을 고체화하게 되면 비용이 지금의 한 4-5배는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아,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나는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하게 만들려면은 지금보다 비용이 한 서너 배 이상 더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좀 여러 가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여간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그게 없다. 안 된다라면 사고 났을 때 전력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 벤츠 같은 경우는 출고가의 거의 50% 가까이 200km, 300km 탄 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전기차가? 예, 왜? 이거 안전성에 문제 있어서? 불안한 거죠 차주들은.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테슬라나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 우리나라 현대 기아 전기차는 안 불안해 그러면? 내구성이 좋다라고 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네, 근데 혹시 차이가 있어?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어? 다음 차는 전기차를 안 삽니다. 안 산다고? 왜? 마루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4년 렌트로 해서 저도 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처음에는 1년 차 때는 호평을 했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저렴하잖아. 네, 한 달 유지비가 한 달 내내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10만 원 안짝으로 전기값이 들고. 아니 우리 이제 오시는 이제 환자분이 손님이라고 해야지 요즘 이제 환자라고 하면 안 되지. 손님 중에 이제 조금 연세가 드셨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거든. 네.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나하고 참 친한데 이제 쭉 그동안에 이제 가솔린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전기차로 바꿨대. 뭐 이제 거기 그분은 이제 아파트 사는 게 아니고 개인 주택에 사시는데 이제 거기 충전 뭐에서도 하나 이렇게 뭐 설치하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지금 한 2, 3년 됐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일단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나도 좀 솔깃했거든. 나도 좀 한번 사볼까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세는 전기차 아닐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거든.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라고 봐. 네.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장님은 아니 그러면은 출퇴근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유럽 예를 들면 벤츠 뭐 독일 3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업체잖아.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일본의 이제 도요타나 혼다라든지 뭐 미국의 뭐 네. 테슬라, GM, 포드 뭐 이런 크라이슬러 이런 데들이 이제 좀 메이저 사들이잖아. 근데 유럽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기차를 단적으로 보시면 완전히 그 렌턴 라인을 중단했다는 거야. 토요타 렉서스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
애들이 좀 실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전기차를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인데 애들은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잖아. 밀고 있잖아. 지금 일본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1, 2가 아직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토요타하고 폭스바겐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과연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대세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알고 있잖아. 전기차가 대세인데 얘들은 지금 오히려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그거야? 그럼요. 어떤 점이 있어? 잘못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대세는 전기차가 맞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전기차였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안전성도 있고 이제 니켈이나 이제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예, 잘 보십시오, 원장님.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서 10년을 타도 감가가 2,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전기차를 8천 주고 샀습니다. 테슬라를. 5년 뒤에 절반 가격이 나면 출퇴근만 사용하는 용도로 타시는 분이 과연 전기차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연비. 근데 왜 중고차 값이 이렇게 싸지? 근데 전기차는 왜 그러지?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소문이나 이게 네? 이슈가 주로는 안전성 문제야? 그럼요. 네? 그럼요. 전기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 전기값도 올랐고 예. 가솔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첫 차를 뽑았을 때 충전요금이 1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회원가입 안 하면 400원대. 그럼 이제 연비가 한 4, 5km 나오니까요. 거의.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우리 어떤 직원 한 사람 이제 내가 아는 영업 직원 한 사람도 전기차를 샀거든. 예. 했는데 보조금이 장난 아니던데? 뭐 보조 기아 뭐 무슨 뭐 EV6. EV6 쓴 거 보고 샀거든. 네. 이 보조금도 장난 아니고 뭐 혜택이 엄청 많던데 보조금에다가 주차 요금도 싸고 50% 고속도로 톨비도 뭐 난 그것까지 몰랐는데 톨비도 뭐 깎아주고 그런다면서. 그리고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충전소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나라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냐. 충전 아파트 나도 우리 아파트 보면은 충전소가 있긴 있는데 전기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 정도 가지고 과연 커버가 될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건 상관없는데 뭐 부산을 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좀 불편합니다. 많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이제 지금 저기 뭐야 휴게소 충전소 가면 고속 충전 그런 게 있다면서 요즘에.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고 그 친구 말로는 그렇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충전소 보급률이 세계 1위다. 맞아? 맞습니다. 근데 충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충전할 때 어려움은 없어? 해보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왜? 그때는 어디다가 주로 충전해? 어디다? 한 번 충전하면 거의 저는 일주일 정도 탑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서 충전해? 아파트에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고. 아 요즘에 이제 사무실에도 다 있구나. 네, 왜냐면 한 번 충전하면 한 550km 정도 갈 수 있으니까 매일 충전하면 이게 스트레스일 텐데. 아니 이제 미안해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근데 그때는 왜 전기차를 안 사려고 다음에는 전기차 안 산다면서. 근데 그 이유하고 그러면 다음에 뭘로 살 거야 산다면. 이유는 도대체 뭐고 안전성 단순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래? 가성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휘발유 차를 승용차. 아니 아까는 뭐 유지비가 적게 든다면서. 예전 얘기고요. 요즘은 휘발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 요즘에는. 네.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 타봤자 얼마나 타고 공영주차장 가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대부분 뭐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정말 사실 고속도로 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사실 거의 시내 주행용이잖아. 주차해봤자 뭐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거의 집에 대놓지. 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주말에 거의 맞습니다. 어디 안 들어다니고 그러거든. 근데
그냥 막 길 막히고 이러니까 어디 근데 가고 싶지도 꼭 않고. 전기차를 타야 되는 직원들은 인천공항 들어가는 직원들은 혜택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는 일단 좀 유지비도 많이 올랐다. 쉽게 해서 전기값이 올라서 처음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이 올랐다 2배 이상 이거. 올랐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솔린에 비해서 그 유지비가 그렇게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긴 합니다. 적게 들긴 하는데 예, 그래도 경정비도 아니야 없고. 근데 그래도 장점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유지비가 적게 장점이 된다. 있죠. 근데 왜 바꾸려고 그래? 그치? 리스크를 감수하고 타고 싶진 않다. 그 위험도 예. 전기 예. 배터리 배터리 문제 탈출도 못하고 죽을 수도 탈출 있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번에 거기 사고 났을 때 예. 그 벤츠 그 전기차 사고 났을 때 그 지하 주차장에 완전히 네. 뭐 한 80대 이상이 전소가 되고 뭐 완전히 근데 이제 마침 우리 어떤 직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그 맞은편 아파트에 산대 자기가 네. 살았는데 거기서 사고 난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소소하게 사고가 난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더만 뭐 한 80대 이상이 전소가 되고 거의 뭐 나머지 차들도 뭐 거의 뭐 그을림 같은 장난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말도 있대.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골조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이제 상하고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기차가 충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지. 충전한 상태였으면 차주한테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동 발화가 됐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게 이제 수위 아저씨가 이제 스프링클러 그 알람을 울렸는데 그런 건 꺼버렸대.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많이 난대. 그러니까 이제 설마 불이 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오작동인가 보다 생각하고 껐나 봐. 근데 벤츠에서 지금 50억인가 일단은 뭐 보상을 했잖아. 네. 일단 했는데 지금 50억으로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최소. 예? 근데 벤츠도 내 생각에는 애들이 뭐 소송까지 가지 않겠어? 그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벤츠 그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오너도 참 오너는 무슨 죄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도 뭐 마음이 절대 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공공이 저거로 몰릴 것 같고 지금 그 마을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그 아까 수희 아저씨가 나는 그 사람이 또 걱정되더라고 또. 그분은 그때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때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으면 꺼졌을지 안 꺼졌을지 모르지만은 껐다는 게 그게 이제 벤츠가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물고 잡고 늘어질 수도 있잖아 자기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의 안전도 문제지만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상황에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좀 답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난 좀 들긴 들더라고. 그래서 일례로 지하 주차장에 전기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은 주차 못하게 막 한때 그랬잖아.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을 옮기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니 다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대 이야기는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차 라인을 다 없애고 있다 그 말이지. 네. 지금. 왜냐면 걔들은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도 원장님 엄밀히 보면 전기차입니다. 아 그렇지 전기 이렇게 전기 모터를 돌아가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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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현존하는 방식 중에 가장 근데 하이브리드 차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 전기차는 폭발이 날 수 있는. 봄. 삽시.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독일 3사 같은 경우에 결국은 그러면 가솔린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당분간은 갈 것 어? 같습니다. 벤츠도요 최상위 라인들 있잖아요. 뭐 G 클래스, S 클래스도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채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갈 거였으면 라인업 바꿨을 겁니다. 아 전기차는 접었다 거의. EQ2부터 EQS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가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중국 생산, 중국 마지막 생산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를 거기서 조립해오기 때문에 거의 정지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미지 쇄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양산할 계획이 없다 그 말이지 지금. 양산할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비중을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아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그러면은 그래도 테슬라가 팔리는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의 포지션은 차지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히 전기차로 완전히 다 시장이 바뀌진 않는다. 네, 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5년 뒤는 30%에서 50% 정도가 전기차일 거라고. 그리고 한 10년 뒤에는 완전히 뭐 전기차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그게 좀 바뀐 거죠. 가장 완벽한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하이브리드도 아까 뭐 전기 어떤 차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아니 그러긴 한데 예. 근데 장거리를 근데 어떤 식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일 안전한 가솔린 아닌가? 맞습니다. 안전만 따지면? 가솔린도 근데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러긴 한데 슬러지로 인해서. 아 그러기도 한데 예. 그래도 셋 중에서 제일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있으면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가솔린 아닌가? 아직까지 이거 입증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 이런 애들은 지금 뭐야 걔들은 전기차 아예 안 만들어 걔들은? 네. 응? 네. 생각이 없어 아예? 이유가 뭐야 걔들은? 안전이죠. 아... 걔네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 정확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걔네들은 빨리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아 그러면 걔들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 걔들이 좀 시류를 좀 읽지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갈 건데 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시장은 시류를 괜히 쓸데없이 그 하이브리드 그 고집을 네. 해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완전히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도요타하고 혼다고 다 일본 차는 이제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다 틀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근데 중국은 지금 거의 전기차가 지금 대세 아니야 중국은? 터지든 말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나만 안 터지면 돼요. 그건 알겠는데 중국은 지금 완전 전기차를 거의 대중화하지 않았나 중국은? 좀 사회주의 나라고 이제 준비한 건 다 만들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BYD라든가 테슬라가 양대 한맥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얼리 어댑터 같은 저희 원조 기술, 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 일단 그게 다 모든 걸 컨트롤하는 유비쿼터 시스템을 갖춘 거고요. BYD는 저가형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솔린 차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그냥 10년 20년 후에도 그냥 가솔린 차 바꾸면 그냥 제네시스나 그랜저로 바꾸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단점 뭐야? 키로수가 많은 사람한테 유익한 차인데요. 수리비가 좀 비쌉니다. 수리비가. 그만큼 복잡합니다. 기술 자체가 일반 엔진 위에 오케이. 뭐 전기차는 고장은 별로 안 나나? 전기차는? 고장은 없습니다. 고장은 없어? 네. 날 일이 없어? 내부 계통이 고장 나잖아요. 차 버려야 됩니다. 아 그냥 버려야 돼. 못 고칩니다.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그런 거 엔진 오일 뭐 이런 거 갈 필요도 없겠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오일이 없습니다. 브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어렸을 때 갖고 놀던 RC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잉 같은 재밌게 잘 탔고 이제 저는 이제 그만 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보면 거의 지금 전기차 라인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나? 거의 생산하는 차들이 팔리는 차 잘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려. 네. 왜냐면 기아 EV3가 음. 출시를 앞두고 벤처가 불이 났습니다. 오케이. 사전 예약이 이만큼 찼다가 다 취소했어? 실출고가 안 돼. 다 취소했어 사람들. 네. 저기 보조금 나오면 됩니다. 나라도 그렇지 뭐 나라도 그럴 것 같긴 해. 원래 전기차 보조금 많을 때요 3, 4월이면 끝났습니다. 하반기 예산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반기도 예산 있죠. 포토트럭 왜 운전 안 하냐?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기사님들. 포토는 200km도 못 가거든요. 이제 한번 충전하면.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님들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를 좋아하십니다. 쉬는 시간이 기시거든요. 그때 꽂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연비도 줄고. 근데 이제 젊은 기사님들은 많이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충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해서 그거 앞으로 완전히 전기차 시대로 간다 이거는 그건 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네. 그건 아닌 거. 그것도 아니야? 전기차로 갈 수 있어? 그 사이에 이제 안전한 뭔가의 대책이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그걸 터지지 않게 하는 보완할 기술이 나오거나 이런 기술이 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결국은 전기차로 간다. 결국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는 다 망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또? 왜냐면 여기는 아예 전기차 라인 자체가 아닙니다. 없다면서 일본은 또. 생산은 안 하는 것뿐이 기술력은 다 갖고 있어요. 기술력은 또 다 가지고 있어? 그럼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전기 기술력. 하이브리드가 결국은 전기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연료를 전기화를 시켜서 그걸 힘으로 바꾸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인데 걔네도 전기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걸 양산을 하지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할 역량은 되는데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좀 걔들은 이제 안전빵으로 가야겠다. 굳이. 우리가 굳이. 걔네는 뭐 비행기 엔진. 근데 만약에 아까 그런 안전 문제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돼서 전기차 시대로 간다 그러면 일본 바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긴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빠르게는 안 합니다 일본 애들은. 그래도? 네. 걔네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 늦었다 해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을 지금 선도하지 않으면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테슬라나 중국산 전기차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뒤늦게 가가지고 쉽게 따라잡기 힘들 텐데 시장을 지배 그러지 않을까?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물어봐. 나는 그게 궁금해.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렉서스가 뒤에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브랜드를 당연히 렉서스지. 그겁니다. 그만큼 로열티가 있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난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자동차를 잘 모르는 이제 일반인 생각에는 그래도 꽤 기술이 개발한 지도 꽤 오래됐고 상당한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고 그래서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전기차 부분에서. 네. 이 기존의 전기차 양산차 회사들은 후발주자들은 아무래도 좀 뭔가 뒤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선입견이 들거든. 토요타 렉서스가 미국에서 리콜로 벌금 엄청 많이 맞았을 겁니다. 불확실한 걸 갖고 들어올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걔네가 양산한다 그러면 99.7% 이상 안전한 차를 만들지 않을까. 오히려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신 있게 내는다.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시장을 또 석권한다. 전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참 걔들 속셈을 잘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대단하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럼요. 가지고 꼼꼼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독일 3사 이런 애들도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럼요. 거야 이미? 그럼요. 근데 이제 일단 안전성 면에서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차량 안전성.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잘못 말하면 좀 위험한 게 배터리가 잘못되면 폭탄이거든요. 그렇지. 배터리가 폭탄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컨트롤 못했다는 것도 벤츠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벤츠에서 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배짜라 영업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대는 앞으로 전기차 안 산다. 어쨌든 간에 그 결론이 그거지 그대는. 렉서스에서 나오면 살 겁니다. 아 렉서스. 제가 좀 섣불렀다. 섣불렀다. 아, 근데 재밌었다. 네,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빠르고 벤츠스 조용하고. 나무 사 안 사? 저 고민을 했었거든요. BMW 앞으로- 전기차를 고민을 했었는데 어. 전기차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렉서스? 아 일본을 믿는다? 아니요, 기술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을 믿는다. 네. 근데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 그러면 10년 그대- 안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대의 생각에 따르면 그대의 견해에 따르면 네. 그러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결국은 일본이 그건 아닙니다. 석권한다는 이야기야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건 따지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일단 신뢰감을 줄 정도면 미국이 석권을 했고요. 그다음 BYD가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 참전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만약에 원장님 1리터로 70리터 가게 만들면 아. 전기차가 필요할까요? 아 걔들은 걔는 그거 계속 걔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구만. 처음에 15km였습니다. 근데 프리우스가 35km, 40km까지 실로 갑니다. 그럼 걔는 그걸 더 발전시켜서 애들은 굉장히 원대한 생각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서 그 연비를 확 올린다? 연비 60km면요 음. 전기 아무리 싸봐도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네. 애들 무서운 애들이네. 걔네는 하이브리드가 13세대, 14세대였어요. 연구한 지 40년 넘었어요. 일본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는 뭐 넘버원이다 이거지 세계. 넘버원이죠. 뭐 절대적인 넘버원이다. 성부자고 절대적인 넘버원이야 그냥. 네. 야 그러면 오히려 전기차가 근데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가 저는 혜택 때문에 산 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일본 메이커에서 그걸 획기적인 그런 걸 만약에 연비를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차가 나와버리면 전기차는 끝장이네. 안 팔리죠. 응? 안 팔리죠. 누가 그걸 사겠어? 그렇습니다. 유지비도 훨씬 적고. 그래서 걔네들은 아직도 하이브리드를 계속 아 연구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도 연구한 차가 있습니다. 무서운 애들이. 넥소라고 수소차가 있습니다. 수소차.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차 괜찮습니다. 수소차도. 결국 물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수소차는 안 위험하나? 위험하진 않아? 위험하진 않습니다. 물이라서 걔는 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전기차를 한번 하도 이제 그 택시 하시는 분이 이제 하도 이제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사볼 다음에 뭐 생각 한번 앞으로 세계적으로 대세는 또 그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뭐 접어야 되겠네 생각을. 네. 근데 가솔린 가지고는 어차피 연비는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원장님이 연비 생각할 거 아니 그건 아니 내가 물은 거 이제 나 말고 특수한 그런 클래스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대중차들을 그러면 저는 연 15,000원, 15,000km 이상 주행에 없다면 하이브리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이브리드가 가성비 좋다는 이야기네. 그런가? 하이브리드 엔진이 달려있으면 500에서 800 정도 비쌉니다. 차가. 차가 그 값어치를 뽑아내려면 그 정도의 네, 연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비가 개선이 돼 있다는 거지 하이브리드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그 원금을 뽑아내려면 많이 연에 달려든다? 한 2만 이상은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5년 타면 10만 이상 타야 하이브리드의 이득을 조금 받다. 그 이하로 타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차를 무슨 말인지 알겠네. 원장님도 한 달에 기름 뭐 20만 원도 안 드실 거 무슨 같은데 20만 원? 그럼 하이브리드 지금도 하이브리드 차 아니야 하이브리드 아니야. 아닙니까? 가솔린이지.
필요가 근데 하여간에 네. 알 수가 없네 정확히 지금이 어떻게 근데 전기차가 대세라는 말은 좀 섣부른 생각이었네. 휘발유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해서 자원 고갈이 있기는 해서 대체 연료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봤던 게 전기차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체 연료가 또 다른 대체 연료를 찾거나 아니면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가 오히려 네, 네. 무너질 수도 있다. 네.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전기차가 만약에 이제 폐차를 막말로 하게 이야기해서 뭐 일본 애들이 뭐 하이브리드를 정말 연비 끝내주기 좋은 차를 만들어 버리면 그냥 한 방에 갈 수도 있네.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애들이 1리터에 100km 가는 차를 1리터에 그건 무서운 애들이네. 그거는 진짜. 걔는 그거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그래서 아 걔들도 다 생각이 있었구만. 나는 참 이 새끼들이 지금 요즘에 막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막 일본 하면 좀 막 요즘에 좀 아날로그 애들이 그런 응? 대단한 게 뭐냐면요. 원장님. 자동차의 전기 계통이 고장 나면요. 실내랑 똑같습니다. 전기 계통이 고장 나는데 암전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선을 다 걷어내서 배전판부터 다시 나가야 돼요. 선을 찾아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고쳐? 못 고칩니다. 다 뜯어 고쳐요. 차를 다 뜯어야 돼요. 차 안에 있는 전기선은 다 뜯어야 됩니다. 그럼 차를 폐차해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할 기술자는 수는 있는데 돈이 엄청 들어 몇백 들어가는데요. 전기 라인을 새로 다 바꾸는데 이제 그래서 전기의 위험함과 전기의 어려움을 잘 아는 애들이다. 쟤네들이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이제 리콜이라든가 배상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많이 이게 다니기 만만치 때문에 않겠더라고. 한국에서 불나서 그런지 미국에서 그렇게 불났으면 테슬라도 돈 엄청 냈을 겁니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테슬라도 사고 많이 났어? 오토파일럿 테스트 하다가요. 많이 죽었죠.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화재 사고 난 것도 있어?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근데 부딪히고 불나거나 이런 배터리 문제죠. 배터리는 항상 문제입니다. 우선 지금 꼭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다. 지금 대세가 될 뻔했습니다. 할 뻔했는데 요즘에 네. 좀 이제 예. 그렇지. 내가 아무리 차가 좋아도 유지비가 적게 들어도 안전이나 이런 게 맞습니다. 담보가 안 되면 누가 그걸 타겠어. 그게 제일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연비 뭐 이런 안전 외에는 그래 그럼 하나 배웠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